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종승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6월 29일이었죠. 안성의 염원인, 안성 시민의 염원이었던 안성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확정 발표한 날입니다. 즉 수도권 내륙선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포성, 안중, 평택, 안성, 이천 부발선이 최종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돼서 확정됐다는 소식으로 빅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식을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고 평택 부발선 수도권 내륙선에 기초한 안성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6월 29일 동탄 청주공항, 동탄, 안성, 진천, 충북혁신도시 청주공항, 평택 부발선은요, 포성, 안중, 평택, 안성, 부발선 이 두 개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 그 타당성 검토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고요. 대충 그냥 그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향후에 10년 동안 이제 이 계획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담았는데 앞으로 할 일은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만 사업 착수 시기가 결정됩니다. 아직도 그 실시 설계가 나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이죠. 확정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44개 철도 노선이 제4차 국가 철도망 신규 사업에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건의된 17개 중에서 안성을 거쳐서 들어온 철도가 2개나 당첨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택 부발선, 동탄 청주공항 강력철도, 작년에 건의한 17개 중에서 2개가 안성에서 염원하는, 안성시민이 염원하던 평택 부발선과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된 겁니다. 대단한 쾌거라고 볼 수 있죠. 평택 부발선은 단선 전철이고요. 동탄 청주공항 철도도 단선입니다. 복선이면 좋겠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 타당성 때나 여러 가지 저걸 봐서는 단선이고, 이것이 고속이냐, 소위 말하면은 그 옛날 말로 그 비둘기호, 무슨 무궁화호, 이렇게 완행이냐, 직행, 고속이냐, 이 부분은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일단은 완행은 아니고 고속인 것 같습니다. 시간대로 봐서는. 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기본 계획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확정돼서 각 지자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서로 간에 그 격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안성에 거쳐오는 철도, 즉 평택 부발선 동탄해서 진천으로 가는, 청주공항으로 가는 그 수도권 내륙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확정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 부발선, 저번 유튜브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평택 부발선은요, 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소위만 제수해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전에도 제가 유튜브로 분석을 했었는데, 평택선이요, 포성에서 오는 그 안중을 거쳐서 오는 평택선이 이미 시공 중이에요. 30km가. 그 다음에 여주하고 서원주가 이게 설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강선은 판교에서 있잖아요. 판교에서 여주 가는 그 경강선 있죠. 복선 전철이죠. 이거는 2016년도인가 개통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평택하고 안성을 거쳐서 가는 이천 부발선밖에 없었죠. 이거밖에. 이건 당연히 들어봤어야 돼요. 저번
제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던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 평택 보성선 30.3km 시공 중이래 공사 중이라 그랬죠. 이 2022년 개통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사 중이고 2년 남았어요. 2년 있으면은 평택 보성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주 원주선을 서원주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설계 중이라 그랬죠. 설계 평택 부발선이어서 같이 연결되는 설계 언제 2023년이에요. 24년이면 여주 원주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평택 부발선이 될 수밖에 없던 구조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이한 것은 동탄, 안성, 진천,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 가는 것은 이 철도망은 그 초시 처음으로 대시를 했는데 재수 안 하고 이번에 바로 국가철도망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돼서 확정됐던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수도권하고 지방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나. 물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도 있겠죠. 약 78.8km가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성의 철도가 끊긴 지가 37년 됐다 그랬죠. 저번 유튜브에서 1985년도에 폐역이 됐다가 일제시대 때 1925년도 개통했다가 1985년도 폐역되고 나서 37년 만인데 상당히 철도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갈 것은 강주 삼동에서 용인 안성으로 들어온 분은 원래 타당성이 없다고 빨간불이 들어왔었어요. 왔는데 이 부분이 올 봄에 다시 4차 국고철도망 계획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하실 것이 평택 안성선이라고 있어요. 평택 서정리역에서 지제역을 거쳐가지고 공도직을 거쳐가서 안성 터미널까지 가는 도시철도예요. 쉽게 말하면 도시와 도시 저기 평택과 안성을 연결하는 이것도 옛날에 타당성 보고 착수를 했는데 그 BC 값이 낮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의 값이 아주 타당성이 적다 그래 완전 빠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동탄 안성을 거쳐서 진천을 거쳐서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거 하나, 보성, 안중, 평택, 안성, 이천, 부발 가는 거 요것이 확정된 거고, 참고로 강주에서 안성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빠졌고요. 또 하나 그 전에 검토됐던 서정리에서 도시철도 안성 가는 거 있죠. 요 부분도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타당성 검토에서 빠졌습니다. 결국은 두 개밖에 없는 것인 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뭘까 하면 안성에 철도는 들어오고는 확정은 됐는데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자, 안성에 철도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공도 쪽입니다. 평택 쪽입니다. 평택에서 이렇게 해서 이천 부발선이 지나가고 동탄에서 내려온다면은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봐서 안성종합터미널 쪽이 최종 안성 역사라는 것은 웬만큼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성 특히 평택 부발선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면 곳곳에 안성 역사가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이렇게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안성에 사신 분한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여기가 공도고요. 역사가 들어오는 거는 뭐 공도는 안성의 1개 업에 3개 동에 11개 면에 업으로서는 유일한 공도업이 제일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데 서안성 쪽에 공도가 들어오는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안성종합터미널은 수도권 내륙선하고 교차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안성역사가 들어온 건 틀림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안성시청은 들어오는 건 뭐 틀림없는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단계 안성을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는 안성을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지금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은 평택 안성선, 평택 서정리역 지제역을 거쳐서 안성으로 들어오는 그 평택 안성선에 의하면은 롯데아파트 쪽에, 안성 롯데캐슬 쪽에, 안성 제1산업단지 쪽에, 안성 당항지구 쪽 이렇게 하는 걸로 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도시계획에 보면은 안성시 도심을 간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간통하는 걸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적을 해볼 때 중앙대학교 근처나 그다음 아양지구 근처나 그다음 안성구도심 근처 이렇게 해서 갈 확률이죠. 이게 이제 안성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그어진 선이고, 그 이외에 제가 판단을 할 때 추측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제성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천의 안성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천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중앙대학에 가까운 이쪽하고 안성경찰서 앞쪽하고 그 다음에 안성구도심 앞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땅에 유력하냐? 이 부분, 57번 국도 안쪽 이 부분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철도가 어쨌든 이렇게 천변을 따라서 지나가거나 한다면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천 부발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가 확장되면서 안성 역사가 생기면은 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 부분이 각광을 받겠죠.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현행법상 뭡니까?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기 녹지지역인데 국토계획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토계획법상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 다른 법령 그 하위 법령인 농지법상은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어떤 그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개별 법의 저촉을 먼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말로 하면 농업진흥 절대농지입니다. 여기나 다 절대농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부분의 땅값이 절대농지하고 여기하고 땅값은 천양지차. 여기 100만 하면 여기는 한 50만 원요. 자, 그러면 제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쪽에 땅을 살래요. 물론 다 알미자. 그러나 땅을 살 수가 없는 게 웬만한 작은 가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바둑밭 농지 하나가요 1000평이 넘어요. 1200평이에요. 제대로 된 거는 제대로 된 면적은 1200평인데 1200평 100만 하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땅값이 평당 100만원, 100에서 뭐 100,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금 규모나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개별 투자가요, 여기에 안성 역사가 들어온다는데 이쪽에 땅을 사야지, 살 수는 있죠. 한번 사보세요. 어떤가. 제가 판단할 때는 접근이 불가능한 데입니다. 이런 데는 뭐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로 동신이 산업단지 48만 평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공영개발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다 나중에 수용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운 터미널 주변에 역사가 들어온 주변에 가까이 땅을 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의 방향을 금액하고 맞춰서 한 단계 좀 멀리 봐라. 그 보는 부분은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절대농지 소위 말이는데 물러서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땅은 없으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절대농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 여기는 스마트 코어 폴리스 들어오는데도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절대농지 빼고요. 빼고요.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지, 이거를 꼭 어디가 뭐 들어온다는 건데
남이 하니까 그름지고 간다는 부화내동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발 물러서 투자의 규모나 멀찌감치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현명한 투자지 못 올라갈 감나무는 뭐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하면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적인 규모로 자금을 많이 동원할 수 있으면은 리스크는 있지만은 들어오셔도 되지만은 제가 그렇지 않고는 개별 투자로서는 투자 규모 면에서 몇 억 가지고는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안성에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철도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안성의 땅값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상당히 민감합니다. 현장에 땅이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서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